미안해. 정말 미안해. 3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에 윤정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행운이 찾아갑니다. 윤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평온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한적한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죠.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바쁘게 살아온 삶이었으니까요. 여보,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경수가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윤정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미 2잔이나 마셨는걸요. 경수는 조용하지만 세심한 남편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항상 윤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결혼 35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남편이었어요. 윤정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작년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아들 세진이 승진 축하 겸 가족여행을 보내준 기념으로 찍은 것이었어요. 사진 속 세진은 의젓한 모습으로 부모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진이는 참 효자예요. 윤정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경수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부모 생각하는 아이가 몇이나 될까요? 세진은 대학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집에 와서 부모님과 식사를 함께 했어요.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윤정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결혼할 테니까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며 시계를 보았어요. 오후 3시쯤이었는데 특별히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누가 올까요? 경수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 먼저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윤정아. 문 앞에 선 사람을 보자마자 윤정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회색 머리에 우아한 옷차림을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영아, 정말 선영이 맞아? 그럼 나 못 알아보겠어? 선영은 환하게 웃으며 윤정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윤정도 감격스러워하며 친구를 품에 안았어요. 고등학교 시절 단짝이었던 선영이었습니다. 졸업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연락이 끊긴 지 벌써 40년 가까이 된 친구였죠.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언제 한국에 들어왔어? 한 달 전에 들어왔어. 너를 찾느라 시간이 좀 걸렸지. 선영의 목소리에는 오랜 외국 생활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억양이 살짝 달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친숙한 목소리였어요. 빨리 들어와, 들어와. 경수야, 내 고등학교 동창 선영이야. 경수가 부엌에서 나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자주 말씀하셨던 분이시군요. 선영은 경수를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금세 밝은 미소로 바뀌었어요. 아, 남편분이시군요. 윤정이 참 좋은 분을 만났네요. 윤정은 기쁜 마음으로 선영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넌 예전에도 참 당당했는데 여전하네. 선영이 윤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야? 나이 들어서 주름투성이가 됐는데. 아니야, 정말 예뻐. 행복하게 살았다는 게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 선영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집안,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리고 책장 위에 놓인 경수의 사진까지. 모든 것이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선영의 시선이 오래 머무른 곳은 경수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경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며 선영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윤정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다가 선영이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웃으며 다가가서 말했죠. 우리 남편이야. 젊을 때 사진인데 지금도 별로 안 변했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인상 좋으셔. 아들분은 어떠세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세진이라고 의사예요. 아들한테는 제일 존경받는 아빠죠. 윤정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그런 윤정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 서로의 근황,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들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저녁이 되자 윤정은 선영에게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꼭 우리 집에서 드세요. 경수가 음식 솜씨가 좋아요. 하지만 선영은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다음에요. 오늘은 너무 오래 있었네. 조만간 다시 올게. 윤정은 아쉬워했지만 선영의 뜻을 존중했어요. 현관에서 배웅하며 윤정이 말했습니다. 정말 반가웠어. 꼭 다시 와요. 물론이지. 이제 연락처도 알았으니까 자주 봐야지. 선영이 돌아간 후 윤정은 여전히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기쁨에 가슴이 따뜻했어요. 좋은 친구를 만났네요. 경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예전 그대로더라고요. 하지만 경수의 표정에는 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죠. 그날 밤 윤정은 오랜만에 설렘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선영과 다시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그날 밤 윤정은 오랜만에 설렘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선영과 다시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선영과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둘은 정말 단짝이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함께 다니고 방과 후에는 집에 가는 길도 같이 걸었죠. 선영은 항상 당당하고 씩씩했습니다. 반에서 인기도 많았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때 선영이는 정말 멋있었는데 윤정이 중얼거리자 옆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던 경수가 몸을 돌렸습니다. 잠이 안 오세요? 응, 너무 반가워서 그런가 봐. 정말 오랜만에 만났거든. 경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윤정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따뜻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여보, 혹시 선영이를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윤정이 문득 물었습니다. 오늘 선영이 경수를 처음 봤을 때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요. 처음 봤는걸요. 경수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대답 같았어요. 하지만 윤정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잠시 후 경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수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영이 돌아왔구나. 경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40년 전 윤정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 비밀은 평생 가슴 깊이 묻어두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일찍 일어나 정성껏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경수와 함께 식사하며 오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선영이랑 오랜만에 시내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을 거예요. 좋겠네요. 오랜 친구와 시간 보내세요. 경수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신문을 보는 척 하면서도 자꾸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여보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집에서 쉴 거예요. 요즘 몸이 좀 피곤해서요. 윤정은 걱정스럽게 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세진이한테 한번 보여줄까요?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 거예요. 경수는 윤정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윤정은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는 설렘에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도 하고 좋아하는 옷도 골라 입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관에서 윤정을 배웅하는 경수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윤정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경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윤정은 약속 장소인 시내 카페에서 선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어제 만났지만 아직도 꿈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윤정아. 선영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검은색 코트에 스카프를 매치한 차림이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일찍 왔네. 기다렸지?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시간이 소중했어요. 미국 생활은 어땠어? 정말 궁금했거든. 윤정의 질문에 선영은 잠시 멀리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 언어도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점점 적응했어.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일도 했고. 남편분은 어떤 분이야? 선영의 얼굴에 그늘이 스쳤습니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암이었어. 어머, 미안해. 몰랐어. 윤정은 당황하며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거야. 고향이 그리워져서. 자녀는 없어?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어.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하고 선영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친구의 아픈 과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이런 무거운 이야기 말고 즐거운 얘기하자. 너는 정말 행복해 보여. 선영이 화제를 돌리자 윤정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나는 평범하게 살고 있어. 남편도 조용하고 아들도 착하고. 어제 사진으로 본 아들 정말 잘생겼더라. 몇 살이야? 36이야. 의사라서 바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집에 와. 윤정이 자랑스럽게 말하자 선영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36? 그럼 내가 미국 간 다음 해에 태어났네. 맞아. 1988년생이야. 선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진 좀 더 볼 수 있을까? 어제 잠깐 봤는데 정말 인상이 좋더라. 윤정은 기꺼이 핸드폰을 꺼내 세진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사가 된 기념사진, 가족여행 사진, 최근에 찍은 일상 사진들까지. 선영은 사진 하나하나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특히 세진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윤정은 친구가 자신의 아들을 예뻐해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멋진 아이네. 성격은 어때? 조용하고 착해. 아빠 닮았어.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부렸어.
선영의 눈시울이 조금씩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 참 다행이다. 너 같은 좋은 엄마 밑에서 자라서 엄마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어. 교사 일 때문에 바빠서 아이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했거든. 그래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웠잖아. 선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친구가 감정적이 된 이유를 자신의 아들 자랑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영아, 혹시 너도 아이를 갖고 싶었구나? 선영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항상 꿈꿨어. 하지만 인연이 닿지 않았나 봐. 사실 선영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윤정이 키우고 있는 세진이라는 것을요. 다음에 세진이 집에 올 때 같이 식사하자. 너도 만나보고 싶을 거야. 선영은 깜짝 놀라며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지. 우리 아들 자랑하고 싶어 죽겠어. 선영은 복잡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낳았지만 한 번도 키워보지 못한 아들을 가장 친한 친구가 엄마로서 사랑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면서도 가슴 아팠어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시내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다니던 거리들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추억이 깃든 장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앞 문구점 기억나? 당연하지. 거기서 일기장도 사고 연필도 사고. 그때 너는 항상 예쁜 일기장만 골랐어. 두 사람은 웃으며 옛 추억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윤정은 선영을 맛있는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불고기가 정말 맛있어. 미국에서는 제대로 된 한식 먹기 힘들었을 거야. 그래, 정말 오랜만에 먹는 집밥 같은 음식이네. 식사를 하며 선영은 계속 세진 이야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어릴 때는 어땠는지, 학창 시절은 어떻게 보냈는지,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땠는지. 윤정은 신이 나서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걸음을 뗀 날, 첫 말을 한 날, 학교에서 상을 받은 날까지 엄마로서의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어요. 선영은 그 모든 이야기를 눈물을 참으며 들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소중한 순간들이었거든요. 참 멋지다. 내가 키웠구나. 선영의 말에 윤정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가 키웠지. 아니야, 그냥 정말 잘 키웠다는 뜻이야.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돌아온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선영이 일어났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 하지만 이제 가봐야겠어. 벌써? 좀 더 있다가 가면 안 돼? 다음에 더 오래 만나자. 오늘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정리가 필요해. 윤정은 아쉬워했지만 선영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선영이 윤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윤정아, 넌 정말 행운아야. 저렇게 좋은 남편, 좋은 아들 두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부러워서 그래. 그리고 돌아선 선영의 표정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윤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선영이 왠지 자신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세진 이야기를 할 때의 반응이 평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정은 그저 친구가 자녀 없는 것을 아쉬워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며 집으로 향했어요. 윤정은 집에 돌아와서도 선영과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세진 이야기를 할 때 선영의 반응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다녀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윤정이 말했습니다. 경수는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즐거웠어요? 응, 그런데. 윤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선영의 이상한 반응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선영이가 세진이 사진을 보면서 자꾸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식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경수의 손에 들린 책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친구 아들이 잘 된 걸 보니 부러운 거겠어요. 맞는 것 같아요. 윤정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선영의 표정에서 단순한 부러움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혼자 있을 시간에 윤정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선영과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을 넘기다가 윤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학교 축제 때 찍은 사진인데 선영과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경에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이 사람은. 윤정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뒤쪽에 서 있는 남학생의 모습이 낯익었거든요. 젊은 시절 경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네. 경수는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었는데. 윤정은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히 사진에 찍힌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몇 페이지 더 넘기자 또 다른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수와 선영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또 뭐지? 윤정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경수와 선영이 함께 찍힌 사진이 있다는 것은 둘이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경수는 선영을 처음 본다고 했었어요. 윤정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친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경수가 거짓말을 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윤정은 앨범을 덮고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경수와 선영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그때 경수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뭘 보고 계세요? 옛날 앨범이요. 선영이랑 찍은 사진들 보고 있었어요. 경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래요? 추억이 많으시겠네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윤정이 앨범을 다시 펼쳤습니다. 경수와 선영이 함께 찍힌 사진을 가리켰어요. 여보가 이 사진에 나와 있네요. 선영이랑 같이 찍힌 사진도 있고요. 경수는 사진을 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윤정은 남편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기억나요? 글쎄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하지만 어제는 선영이를 처음 본다고 하셨잖아요. 경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윤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여보, 혹시 선영이와 아는 사이였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수는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정은 답답한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는 사이였어요. 경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아는 사이였다고요? 그럼 왜 어제는 처음 본다고 했어요?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복잡한 사정이 뭔데요?
경수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정도 옆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선영과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연인 사이였어요. 윤정은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남편이 과거에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방금 알게 된 것이었어요. 연인이었다고요? 그럼 나는 뭐예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수는 윤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정이 손을 뿌리쳤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당신과 만나기 전까지요. 얼마나 오래요? 2년 정도. 윤정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년이라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럼 선영이가 미국 간 것도 우리가 헤어진 후였어요. 왜 헤어졌어요? 경수는 대답하기를 망설였습니다. 윤정은 답답해서 다시 물었어요. 왜 헤어졌냐고요? 가치관 차이였어요. 선영은 더 큰 세상을 원했고 저는 평범한 삶을 원했어요. 윤정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선영이의 대체품이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수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우연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도 진심이었고요. 하지만 숨겼잖아요. 35년 동안 숨겼다고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 윤정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며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윤정 씨,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윤정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경수는 거실에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윤정은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남편의 전 연인이었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선영과 경수가 과거의 연인이었다면 혹시 다른 비밀도 있는 건 아닐까요?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하지만 윤정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큰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선영이 세진을 보며 보인 이상한 반응들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윤정은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남편의 전 연인이었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선영과 경수가 과거의 연인이었다면 혹시 다른 비밀도 있는 건 아닐까요?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하지만 윤정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큰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선영이 세진을 보며 보인 이상한 반응들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선영이 세진의 사진을 볼 때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참 멋지다. 내가 키웠구나. 라고 했던 말도 이상했어요. 마치 세진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윤정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진의 출생 시기를 계산해 봤어요. 1988년생인 세진, 그리고 선영이 미국으로 간 시기도 비슷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윤정은 고개를 저으며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경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밀은 아직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수는 안방 문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윤정이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윤정과 경수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잠들지 못한 채 밤을 보냈습니다. 둘 다 내일이 두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수와 선영의 과거 연인 관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엇보다 선영이 세진을 보며 보인 이상한 반응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경수는 일찍부터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드세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윤정은 계속해서 어제 발견한 사진들을 생각하며 밥을 씹었어요. 여보. 네. 어제 이야기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경수는 수저를 내려놓고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뭘 더 알고 싶으세요? 선영과의 관계요. 정말 그냥 연인 사이였던 게 전부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윤정은 깊은 숨을 쉬며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세진이와 관련된 일은 없나요? 경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정은 그 반응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윤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수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세진이는 우리 아들이잖아요. 우리 아들이라고요? 정말요? 윤정은 일어서서 경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럼 왜 선영이가 세진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마치 자기 아이를 보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건 그냥 친구 아들을 예뻐하는 거였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윤정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세진을 입양했을 때의 일들이었어요. 잠깐 생각해보니까 세진이를 입양할 때도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입양 절차가 너무 빨랐어요. 보통은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금방 연락이 왔잖아요. 경수는 말없이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양 기관에서도 아기의 친부모에 대해서는 별로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건 개인정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었어요. 윤정은 점점 확신이 섰습니다. 여보, 정말로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세진이의 친엄마가 누구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정은 그 침묵이 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마 선영이인가요? 미안해요. 경수의 작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윤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세진이는 선영의 아들이에요. 윤정은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6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키워온 세진이 사실은 가장 친한 친구의 친아들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시 선영은 임신한 상태에서 미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죠. 경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했어요. 아이를 입양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그럼 저는 뭐예요? 왜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입양을 원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윤정은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갖지 못해서 입양을 결심했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왜 선영의 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의 아이를 입양한다는 게. 경수의 말에 윤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그때 진실을 알았다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선영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결국 당신이 좋은 엄마가 될 거라고 믿고 동의했죠. 윤정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입양 서류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정식 절차를 밟았어요. 다만 친부모의 신원은 비공개로 했죠. 비공개라고 해서 아내에게까지 숨길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그랬어요.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36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진이는 정말로 우리 아들이에요. 당신이 키웠으니까요. 입양한 아이라는 것도 모자라서 그 친엄마가 제 가장 친한 친구라는 것까지 숨겼다고요. 윤정은 억울함과 배신감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럼 세진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어요. 평생 모르게 할 거예요? 그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윤정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정신이 없었어요. 선영이는 왜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건 저도 몰라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혹시 세진이를 데려가려는 건 아닐까요? 경수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세진이는 이미 다 큰 성인이고 당신을 엄마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윤정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만약 선영이 세진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지금 당장 혼자 있고 싶어요. 윤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요? 산책이라도 하고 올게요. 머리를 좀 식혀야겠어요. 윤정은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걸으면서 윤정은 지난 36년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세진을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 첫걸음을 뗐을 때의 기쁨, 아플 때 밤새 돌봐준 날들. 모든 것이 진짜 사랑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 바탕에 거짓말이 있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컸습니다.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윤정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공원을 산책하는 가족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부모들, 유모차를 밀며 웃고 있는 젊은 엄마. 모든 것이 평범하고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윤정에게는 이제 그런 평범함조차 가짜 같았습니다. 36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윤정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진을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밤새 열을 재주고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상처받았을 때 위로해주고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사랑이었을까요? 아니야, 그건 진짜였어. 윤정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세진에 대한 사랑만큼은 절대 거짓이 아니었어요. 친엄마가 누구든 상관없이 세진은 자신이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경수와 선영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집에 들어오세요. 이야기해야 할 게 더 있어요. 윤정은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큰 비밀이 또 있다는 뜻일까요?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는데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는 윤정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윤정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경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윤정이 다가가자 그것이 오래된 서류 뭉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뭘 보고 있어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에요. 경수의 목소리는 침울했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더 있다는 게 뭐예요? 경수는 서류 중 하나를 윤정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세진의 출생 증명서였어요. 이걸 보세요. 윤정은 서류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출생 연월일, 출생지, 그리고 부모란. 그런데 부모란이 이상했어요. 모 최선영. 부미기재?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있었어요. 이게 진짜 출생 증명서예요? 네. 원본이에요. 윤정은 서류를 보며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심만 했던 것이 명확한 사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선영이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여보인가요? 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그건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선영이 끝까지 말하지 않았거든요. 윤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수가 세진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혼란이 밀려왔어요. 그럼 입양 절차는 정확히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경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입양 관련 서류예요. 윤정은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입양 신청서, 가정조사서, 그리고 친부모 포기각서까지 모든 것이 정식으로 진행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해요. 제가 기억하는 입양 과정과 다른데요? 그게 사실은 두 개의 다른 절차가 있었어요. 윤정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기억하는 것은 일반적인 입양 절차였어요. 입양 기관을 통해서 진행된 공식적인 과정이죠. 그럼 이 서류들은 뭐예요? 이건 선영이 직접 의뢰한 비공식적인 입양이었어요. 윤정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비공식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선영이 특정한 가정을 지정해서 아이를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가정이었죠. 왜 우리를 선택했어요? 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선영에게 부탁했어요. 부탁했다고요? 당신이 입양을 원한다는 걸 알고 선영에게 연락을 했어요. 혹시 아이를 우리에게 맡길 수 있냐고요. 윤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랬어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계획된 일이었잖아요. 윤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들이 저 몰래 모든 걸 꾸민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당신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저를 속이는 게 저를 위한 일이었다고요? 경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일어나서 방 안을 걸어다니며 생각했습니다. 그럼 제가 기억하는 일반적인 입양 절차는 뭐였어요? 가짜였던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실제 절차였어요. 다만, 결과적으로는 선영의 아이가 오게 된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입양 기관에서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마침 적절한 시기에 아이가 나타난 거라고요. 윤정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입양 기관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일부가 아니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경수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윤정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는데 동참했던 걸까요? 그럼 저만 바보였던 거네요.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을 바보로 만들려던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했던 거예요? 세진이에게 좋은 부모를 찾아주려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원하던 아이를 안겨주려던 거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를 완전히 속였잖아요. 윤정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36년 동안 저는 세진이를 제 아들이라고 믿고 키웠어요. 하지만 사실은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이었다니. 하지만 당신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사랑이 진짜라고 해서 거짓말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경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영이는 지금 뭘 원하는 걸까요? 그건 직접 만나봐야 알 것 같아요. 만나자고요? 어차피 진실이 드러난 이상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윤정은 두려웠습니다. 선영을 만나면 또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될지 모르니까요. 혹시 선영이가 세진이를 데려가려는 건 아닐까요? 설마요. 세진이는 이미 다 큰 성인이고, 하지만 친엄마잖아요. 법적으로도 권리가 있을 거예요. 경수는 그 말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세진이는 당신을 엄마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윤정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일 선영이를 만나보겠어요. 함께 가겠어요. 아니에요. 혼자 만날 거예요. 여자끼리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윤정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확인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윤정은 잠들지 못하고 세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세진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제야 선영과 닮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동안 몰랐을까? 윤정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진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실했어요. 내일 선영과의 만남에서 마지막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윤정은 사진첩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6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진이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때 세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세진이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이것이 윤정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이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친엄마가 바로 어머니의 친구라는 것까지. 윤정은 핸드폰을 들고 세진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영과의 대화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경수가 여전히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의 흔적들이었어요. 이제 모든 게 드러난 마당에 그 서류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지만 경수는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침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텐데 그 결과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정은 선영과 만나기로 한 카페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장소였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선영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윤정의 표정을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윤정아, 어떻게 된 거야? 표정이. 앉아. 윤정의 차가운 목소리에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으며 윤정의 눈치를 살폈어요. 무슨 일이야? 어제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 윤정은 가방에서 세진의 출생증명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이게 뭔지 알지?
선영은 서류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그 반응만으로도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모 최선영. 이게 너 맞지? 윤정아, 이건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제 드러났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선영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그런 선영을 차갑게 바라보았어요. 세진이는 내 아들이었던 거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할 수 없었어. 당시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 복잡했다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복잡한 상황 때문이었다고?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줄래? 내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줘. 윤정은 팔짱을 끼고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봐. 선영은 깊은 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 임신했지만 아이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았고 가족들도 반대했어. 그래서 미국으로 간 거야? 처음엔 그럴 계획이었어. 혼자 낳아서 혼자 키우려고 했지. 선영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경수한테 부탁한 거군. 맞아. 경수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했어. 그때 경수가 말했어. 너희 부부가 아이를 원한다고. 윤정은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염두에 두고 계획한 거였네. 아니야. 처음엔 그냥 입양 기관을 통해서 보낼 생각이었어. 하지만 경수가 너희를 제안했을 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최선이라고? 너는 좋은 사람이야. 교사였고 아이들을 사랑하잖아. 내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윤정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하지 않았지. 말할 수 없었어. 만약 내가 친엄마라는 걸 알았다면 너는 받아들였을까? 그 질문에 윤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때 진실을 알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난 정말로 떠나야 했어.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고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어. 그렇게 쉽게 아이를 포기할 수 있었어?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쉬웠을 리가 있겠어? 매일 밤 울었어. 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그럼 왜 연락하지 않았어? 4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 그리고 너희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 윤정은 선영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전히 배신감은 컸어요. 그럼 지금은 왜 돌아온 거야?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가 되니까 내 아이가 그리워졌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사람이 됐는지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다고? 그럼 세진이를 만나려는 거야?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지만 진실을 말할 생각은 없어. 왜? 이미 너를 엄마로 알고 있는데 굳이 혼란을 줄 필요가 있을까? 윤정은 그 말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선영이 세진을 데려가려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지금은 그냥 멀리서나마 보고 싶어. 윤정은 선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줘. 지금 와서 세진이를 되찾고 싶은 마음은 없어? 없어. 선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세진이는 이미 내 아들이야. 내가 낳긴 했지만
키운 건 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멀리서 지켜보는 것뿐이야. 그럼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왜 나를 속였어? 무서웠어. 너에게 미움받을까봐, 세진이에게 거부당할까봐. 윤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아, 나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36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윤정아, 한 가지만 믿어줘.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너를 이용하려던 건 아니었어. 정말로 내가 좋은 엄마가 될 거라고 믿었어. 그리고 실제로 너는 나보다 훨씬 좋은 엄마였어. 좋은 엄마였다고? 세진이를 보면 알 수 있어. 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야. 내가 키웠다면 저렇게 훌륭하게 자라지 못했을 거야. 윤정은 그 말에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한국에 정착할 생각이야. 하지만 너희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세진이에게 접근하지 않겠어. 멀리서만 지켜볼게. 윤정은 복잡한 마음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묘한 감정이었어요. 시간이 필요해.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데. 당연해. 충분히 시간을 가져.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윤정아. 뭐? 정말 고마워. 세진이를 잘 키워줘서. 윤정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정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선영과의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경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다 들었어요. 모든 진실을. 윤정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경수는 수저를 내려놓고 윤정 옆에 앉았어요. 선영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세진이를 되찾을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멀리서만 지켜보고 싶다고. 경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다행이라고요? 윤정이 경수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진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세진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윤정은 세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면 세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머, 세진아. 오늘은 무슨 일로? 윤정이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찍 끝나서 들렀어요. 오랜만에 엄마 아빠랑 저녁 먹고 싶어서요. 세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윤정은 그런 세진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좋지. 아빠가 맛있는 거 해놓았어. 저녁 식사 시간, 세진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환자들 이야기, 동료 의사들과의 에피소드까지.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의 저녁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윤정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세진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선영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세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은퇴하셨으니까 푹 쉬셔야죠. 세진의 다정한 말에
윤정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진은 거실에서 부모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엄마, 요즘 새로운 친구 만나신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윤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경수가 세진에게 선영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았어요. 누구한테 들었어? 아빠가 말씀하시던데 고등학교 동창분이 미국에서 돌아오셨다고. 윤정은 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수는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오래된 친구야. 40년 만에 만났어. 와, 40년이나.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저도 언제 한번 인사드리고 싶네요. 세진의 말에 윤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아, 그러고 보니 제가 어릴 때 사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세진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윤정과 경수는 긴장했어요. 뭐가 궁금했는데? 제가 아기였을 때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태어났을 때부터 사진이 엄청 많은데. 윤정은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세진의 아기 때 사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그땐 카메라가 지금처럼 좋지 않아서 그래.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해요. 다른 애들 부모님들은 첫 아이라고 사진을 미친 듯이 찍었다던데. 경수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우리는 좀 소심해서 그랬나 보다. 너무 어렸을 때는 사진 찍기가 조심스러웠거든. 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윤정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세진이 다른 의심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세진아, 혹시 너 자신에 대해서 궁금했던 건 없었어?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에 대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나 해서. 세진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는데. 굳이 말하자면 엄마 아빠랑 별로 안 닮았다는 생각은 가끔 했어요. 윤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닮았다고? 네, 친구들이 가끔 그러거든요. 부모님하고 전혀 안 닮았다고. 특히 엄마하고는 정말 하나도 안 닮았다고. 윤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진이 이미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세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담든 안 담든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잖아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윤정은 세진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 맞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세진은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는 엄마 친구분도 한번 뵙고 싶네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자. 세진을 배웅한 후 윤정과 경수는 다시 거실에 앉았습니다. 세진이한테 언제 말할 거예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꼭 말해야 하나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선영이가 한국에 있는 이상.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언제가 좋을지. 윤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진이 진실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의 평범했던 일상이 모두 바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한 때였어요. 여보,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세진이가 진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윤정이 경수에게 물었습니다. 경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요. 처음에는 충격을 받겠지만 세진이는 워낙 이성적인 아이라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속았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윤정은 세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던 세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세진에게 자신이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그것도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세진이가 우리를 원망할까요? 원망이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예요. 경수의 말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윤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세진이가 아까 했던 말 중에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어떤 말이요? 자기가 우리하고 안 닮았다고 한 말이요. 혹시 이미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경수도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의사니까 더 민감할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가 먼저 말하는 게 나을까요? 세진이가 스스로 알아내기 전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윤정은 핸드폰을 들고 세진의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해서 내일 시간을 내달라고 할까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내일 다시 생각해봐요. 오늘은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세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날 밤 윤정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진의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돌잔치,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대학교 합격 발표, 의사 국가고시 합격. 모든 순간에 윤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낳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랑이 가짜는 아니야. 윤정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세진에 대한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실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선영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새벽이 되자 윤정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세진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윤정은 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진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네, 괜찮아요. 무슨 중요한 이야기예요?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집으로 와줄래? 세진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저녁 6시 세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병원을 나온 것 같았어요. 윤정과 경수는 거실에서 세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둘 다 표정이 심각하신데. 세진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세진아,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못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너에 대한 이야기야. 윤정은 깊은 숨을 쉬고 용기를 냈습니다. 세진아, 너는 입양된 아이야. 세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부모님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입양이라고요? 엄마가 직접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뜻이야. 세진은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럼 제 친부모는 누구예요? 내 친엄마는 엄마의 고등학교 친구 선영이야. 선영 이모요? 맞아. 그리고 친아버지는? 윤정이 경수를 바라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경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모른다. 선영이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 세진은 혼란스러워하며 질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이 집에 오게 된 거예요? 선영이 미국으로 떠나면서 너를 우리에게 맡겼어. 경수가 대답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아이를 원했고 선영은 혼자서는 키울 수 없었거든. 세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어요.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윤정은 세진의 차분한 반응에 안도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네. 엄마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윤정이 나가보니 선영이 서 있었어요. 윤정아, 세진이한테 말했다는 경수 연락을 받았어. 윤정은 선영을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선영은 세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세진아, 미안해. 괜찮아요. 이해해요. 세진이 의젓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제 친아버지가 정말 누군지 모르세요? 선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윤정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선영아, 설마. 선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윤정아. 뭐가 미안해? 세진이의 아버지는 경수야. 윤정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경수 씨 아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경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윤정 씨, 내가 설명할게. 설명이 필요해? 내 남편이 내 친구와.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만 바보였던 거네. 내 남편의 아이를 내가 키우고 있었던 거야? 세진은 상황을 이해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빠가 제 친아버지라는 거예요? 세진아. 경수가 괴로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은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36년 동안 나를 속였다고? 속인 게 아니야. 너를 사랑했어. 사랑이라고? 다른 여자아이를 키우게 해놓고? 윤정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 집을 나가겠어요. 윤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세진이 급히 뒤를 따라갔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세진아, 엄마는 이런 거짓말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윤정이 옷가지를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세진이 윤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세진아, 놓아. 이제 너는 친아버지와 살아야 해. 싫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세진이 울면서 윤정을 붙잡았습니다. 엄마가 떠나면 저는 어떻게 해요? 너에게는 친아버지가 있잖아.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저를 진짜로 사랑해 주신 분은 엄마밖에 없어요. 세진의 간절한 목소리에 윤정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세진아,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저는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세진이 윤정의 다리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혈연이 뭐가 중요해요? 저에게는 엄마가 전부예요. 윤정은 세진의 절절한 마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 네,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아무도 그걸 바꿀 수 없어요. 윤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세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세진아. 엄마가 너를 두고 갈 뻔했네. 엄마도 저를 버리시는 줄 알았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거실에서는 경수와 선영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정 씨. 경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경수 씨, 나가세요. 선영 씨도요. 하지만 세진이는 저와 함께 살겠다고 했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세진이 윤정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살 거예요. 그게 제 선택이에요. 경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과 함께 집을 나갔어요. 엄마, 이제 정말 우리 둘뿐이네요. 그래,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저는 엄마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한 달 후, 윤정과 세진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새 집이 정말 좋네요. 응,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이야. 엄마, 그날 저를 붙잡길 정말 잘했어요. 왜? 엄마가 떠나셨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윤정은 세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너 때문에 다시 살 용기를 얻었어. 우리는 정말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네요. 맞아.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야. 윤정은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거짓말과 배신으로 얼룩진 과거는 뒤로 하고 세진이와 함께 진실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세진이는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나를 선택해준 진짜 아들이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고 진정한 사랑은 시험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을 윤정과 세진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